아니, 이런 것도 있어?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그 소프트웨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생활의 필수품이죠. 전 국민이 조기 교육을 받고 가장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 MS365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금을 있게 한 양대 산맥이죠. 윈도우와 오피스. 오늘은 이 오피스 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버전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깔아서 쓰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접속해서 쓰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MS365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MS 오피스의 삼형제죠. 이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이 있어요. 이 워드는 뭐 문서 작성에 이제 대명사가 됐죠. 문서 작업 도구를 워드라고 그냥 부를 정도로 워드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아레아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이 한글 프로그램을 많이 썼는데 국제적으로는 MS 오피스에 이제 워드를 많이 썼었습니다. 워드에서 이제 다양한 문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어떤 원고 내용들이나 글쓰기, 일반적인 문서 작성의 모든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이 프레젠테이션, 발표에 가장 강력한 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다뤄보지 않으신 분이 없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마다 늘 사용돼 왔던 도구입니다. 워드와는 좀 다르게 그래픽 관련된 정보들이나 데이터를 넣고 꾸미고 작성하는 것들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정도로 강력한 툴을 제공하지 않지만 우리가 발표할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은 문서 도구이기도 하지만 데이터를 다루는데 굉장히 강력한 툴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올림픽 대회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 세 가지도 혹시 아시나요? 아웃룩, 팀즈, 스카이프도 MS365에 같이 있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아웃룩은 이제 메일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아니, 메일은 지메일, 네이버 메일 그냥 쓰면 되지 굳이 아웃룩을 써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아웃룩을 요즘에는 쓰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현재 지메일과 네이버 메일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사실은 원조가 아웃룩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고요. 아웃룩은 이제 여러 가지 메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메일함 관리 기능이 강력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메일 관리뿐만 아니라 메일을 주고받는 상대와 일정을 관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능들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팀즈는 메신저 소프트웨어죠. 요즘은 정말 많은 회사에서 쓰고 있는 메신저이기도 하고요. 메신저에서 이제 팀별로 채팅도 하고 뭐 게시판이 있어서 소통도 할 수 있고 파일도 당연히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 있는 회사하고도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프는 사실 화상통화의 원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줌이나 혹은 뭐 페이스타임이나 이런 거 있기 전에 아주 그냥 화상통화 쪽에서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노트는 이렇게 노트하고 메모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예전에 이 에버노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에버노트, 그다음에 노션, 그리고 여러 가지 노트 앱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지금은 원노트 사용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드라이브는 이제 클라우드 저장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한 파일들을 내 컴퓨터에다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하기 편해지는 그런 클라우드 저장소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실 텐데 혹시 이것까지 아시나요? 액세스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예요. 프로그래밍을 잘 몰라도 쉽게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워비아이는요, 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정리된 데이터들을 차트나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무료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무료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광고가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내고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업용 버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즘의 학교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제휴를 맺어서 교직원이나 학생들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공짜입니다. MS365의 장점, 업무 효율이 확 올라가죠. 너무 익숙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MS365가 무슨 업무 효율?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없다고 생각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업무 효율이 정말 많이 올라가는 소프트웨어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뀌면서 협업하기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공동 문서 작업을 하려면 저장해서 파일을 보내고 다시 받아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최종 이런 이제 밈이 생긴 건데 클라우드로 바뀌면서 같이 접속해서 같이 편집할 수 있으니까 엄청 좋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문서화 도구의 성격이 강했는데 협업이 더 원활해지면서 생산성 도구의 포지셔닝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MS365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대체제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칸바나 또 스프레드시트, 키노트 이런 것들이 예쁜 디자인, 좋은 템플릿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MS365에서 이제 구현하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기존에 제공하는 템플릿들은 좀 너무 오래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계속 선택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좀 헤비한 작업, 무거운 작업이라 해야 될까요? 이게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은 파워포인트, 엑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테이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엑셀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확실히 이제 캐주얼하게 만든 사스 소프트웨어들보다는 더 정교하게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여전히 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MS365의 이 파일을 열고 수정하는 데 있어서는 MS365가 가장 편하기 때문이죠. 이게 너무 슬퍼요. 이것 때문에 돈을 내고 계속 써야 한다니 어쩔 수 없겠죠? 사실 뭐 제가 MS365를 걱정할 레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분기에만 매출이 3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 성장했다고 하는 거 보면 여전히 이제 사용자들은 계속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하는 시간 자체는 훨씬 줄어들긴 했지만 사용자들은 계속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MS365는 이 시대에 이제 필수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생각하는 MS365의 미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편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MS365를 위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쟁점은 확실히 AI입니다. 결국에는 AI를 잘 제공하는 문서화 도구들이 이 시장을 지배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미 워드는 누구에게 위협받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미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MS365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입생분들 또 신입사원분들 과제나 업무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이스 무브 스탠리였습니다.